네, 10시에 전세역전 오늘의 공략주 역시나 네 종목 준비해 두고 있습니다. 먼저 하창원 본부장의 첫 번째 공략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그 전에 죄송합니다. 조기준 매니저의 우리 종목 보도록 할 텐데 이 종목은 최근에 저희가 자주 언급을 했었는데 나무가가 정말 무럭무럭 자랍니다, 수익이. 근데 이 회사는 지금 현재 많이 올라서 22% 올랐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도 3천억 이하입니다. 기본적으로 300억, 4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오면서도 중요한 게 이제 LG에서 이제 뭐 카메라 모듈 투자를 한다고 해서 올라왔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이제 CES에서 이제 메타버스랑 VR, XR 관련 기기로 해서 상승하는데 중요한 거는 외국인 매수와 기관 연기금 매수가 화려하게 올라오고 개인들이 땡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도 이렇게 상승했는데 대부분 개인이 샀으면 운봉이 났을 텐데도 18,000원을 지지하고 있는 걸 보면은 제가 보기엔 내년에 이제 1월 3일부터 5일 이제 CES 때까지도 계속 추가 상승이 나올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2,900억인데 3,000억 돌파하고 제가 목표가들인 2만 원까지는 충분히 도달할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나무가에 대한 수익률 체크해 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공략주 하나씩 확인해 보는 시간. 먼저 하창원 본부장의 종목은 컨텐츠 주가입니다. CJ E&M 오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J E&M이 어떻게 내년 라인업 어떤가요? 좀 빵빵한가요? 네, 일단 뭐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제가 항상 컨텐츠 쪽 얘기 드릴 때 스튜디오 드래곤만 좀 주구장창 말씀을 드리다가 관련주 또 관련이 있다 보니까 CJ E&M으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정부의 정책이 있습니다. 이제 4.0 전략의 컨텐츠 섹터가 포함이 되다 보니까 정책적인 기대감도 충분히 좀 가져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이고 저는 이제 K 컨텐츠가 이전에 진짜 미드가 엄청 세상을 휩쓸 때가 있었거든요. 이제는 한드가 그 시기를 맛보고 있지 않나라는 관점에서 정말 다른 이제 좀 대접을 받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고 OTT 경쟁이 확대가 되는 건 사실 컨텐츠 제작사에게는 수혜라고 보셔야 됩니다. 어떠한 컨텐츠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결국에는 이제 이 플랫폼을 선정하는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제 OTT에 대한 경쟁은 제작사의 좀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 컨텐츠 섹터에서 조금은 걸리는 게 이제 투자 자금들이 워낙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양질의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초기 투자 자본이 많이 늘어나겠지만 해당 부분은 뭐 계속적으로 실적으로 이어져서 상쇄를 할 것이어서 뭐 이런 부담감보다는 이제 구조적인 좀 성장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이제 티빙과 피보스의 이런 좀 적자 흐름들이 좀 있었는데 뭐 이런 것들이 인수 이후에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티빙 같은 경우는 구독자율이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플랫폼들은 다들 잘 아시다시피 한번 사용하면은 계속적으로 이제 구독 경제 형식으로 결제를 하기 때문에 이 가입자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실 좀 기대가 될 수 있고요. 뭐 최근에는 플랫폼 내에서 이런 광고를 좀 활용하는 부분들도 많이 좀 기획이 되고 있다 보니까 뭐 거기에 따른 추가적인 기대감도 충분히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뭐 특히나 이제 해외에서 뭐 북미 지역이나 이런 데에서는 이제 무료 광고 통해서 이런 좀 이 스트리밍을 진행을 하는 부분으로 방향성을 조금 확대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어서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추가적인 매출적인 부분에서의 성장 기대감으로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또 최근에 브랜드 관련된 자회사를 또 만드는 부분이 있는데 뭐 해당 부분에서 이제 추가적인 이런 브랜드력을 활용해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이런 부가 매출이 또 증가할 수 있어서 전반적인 분위기는 좀 좋은 상황이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컨텐츠 섹터에 대한 이런 인식 자체가 달라지는 부분들을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최근에 좀 수급적인 흐름이 좀 상당 부분 괜찮거든요. 기관의 순매수가 굉장히 좀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고 저는 이제 바닥권에서 사모펀드가 좀 집중해서 매수하는 것들 좀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데 그 부분에서 좀 유의미한 수급적인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나와서 추가적인 좀 상승력도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12만 원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 매수 같은 경우는 95,000원까지 좀 분할로 접근을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손절은 85,000원으로 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컨텐츠주 가운데 CJ E&M 가격 전략은 목표가 12만 원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자, 이에 뭔가 맞서는 종목 같은 느낌인데요. 조기준 매니저의 공략주 함께 확인해보시죠. 컨텐츠리 중앙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텐츠리 중앙 CJ E&M 이제 두 종목이 맞서는 그런 순간입니다. 콘텐츠리 중앙은 어떤 점을 주목하고 계십니까? 뭐 CJ는 대형주, 대형 회사고 콘텐츠는 이제 중소형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시총이 이제 5,500억 정도 되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적자였어요. 사실은 이제 왜 적자였냐면 여기가 뭐
K 콘텐츠리 중앙이라고 생각하면 메가박스 때문에 뭐 적자였거든요. 그동안 그쵸.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영화관에 그래서 근데 이제 갔으니까. 사실 이 주식이 이제 그 전에 많이 올랐다가 빠졌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메가박스 자회사도 있지만은 이제 그 전에 수리남과 지옥이라는 영화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JTBC에서 나왔던 제가 제일 재밌게 보아하는 나의 해방일지, 부부의 세계, 이태원 클라스, 뭐 스카이캐슬, 품이 있는 거죠. 미래까지. 그래서 종합 미디어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재벌집 이후에 이제 한국 K 콘텐츠에 관련 수혜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카지노가 이제 OTT 랭킹 차트 1위를 했고요. 한국 네. TV쇼에서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카지노 수혜주도 예상이 되면서 중국에서 이제 내년부터 한국 드라마가 이제 시청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청의 어떤 이슈도 있을 것 같고요. 총 8회 이제 디즈니 8회를 이제 상영하는데 기본적으로 내년에 이제 카지노 시즌 2. 그러니까 왜 근데 되게 짧게 하는 이유가 이제 시즌 2 형식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지노의 어떤 흐름도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최근에 이제 급락 이후에 이제 반등 모색하다가 다시 이제 뭐 대주주 물량 때문에 약간의 조정 국면인데 현재 공안에서 적극적으로 눌림목 매수를 하신다 그러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가격에서 매수를 하신다면 저는 목표가를 지금 29,000원 뭐 이때까지 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3만 원까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4만 원. 그래서 30% 수익률 정도를 목표로 매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25,0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컨텐츠를 중앙으로 CJ ENM과 컨텐츠를 중앙, 그러니까 어떤 종목을 선호하는지 대형주인지 중소형주인지에 따라서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라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오리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온이 최근에 이제 증권사 리포트에서도 많이 언급되고요. 저는 이 종목을 얘기할 때마다 정말 그렇게 오징어 땅콩을 먹고 싶습니다. 저 최근에 6개 먹었습니다. 6봉지나요? 네, 뭐 칼로리 좋아해가지고 진짜 높은데. 그래서 살이 좀 예. 많이 찌고 있는데요. 좀 뭐 이제 매체에서 시키면 좀 싸게 그래도 살 수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래요? 네, 봉으로 6개씩 묶음으로 팔아서 그렇게 좀 먹고 있는데 네, 땅콩만 빼서 좀 먹고 있거든요. 네, 근데 네. 어쨌든 전 식음료가 결국에는 조금 이제 향후 흐름에서는 중기적인 실적에서는 좀 승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인 게 네. 일단은 환율이 많이 떨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입하는 부분에서의 메리트는 챙길 수 있는 상황이고 네. 거기에서 이제 이미 단가는 올라갔거든요. 최근에 과자 가격 보시면 정말 놀랍니다. 예전에 뭐 500원에 먹었던 게 뭐 지금 1,500원씩 하고 뭐 1,700원 이렇게 하는데 이미 제품 가격이 올라온 상황이어서 이런 좀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아무래도 음식료 같은 경우는 꾸준히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가격이 뭐 몇백 원 올랐다고 해서 우리가 안 먹을 수는 없으니까 그쵸. 그런 부분에서 꾸준히 좀 실적적인 부분에서의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올 수 있고 특히나 이제 중국 쪽에서의 소비가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붙어주고 있는데 이번에도 화장품 섹터가 좀 급등한 이유도 이제 이 리오프닝과 관련된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오리온 같은 경우도 이제 중국 쪽에서의 비중이 좀 있다 보니까 이런 소비적인 부분이 개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기대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뭐 단기적으로 너무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는 부분에서는 일부 봉쇄는 또 나올 수가 있어서 뭐 그런 부분들은 조금은 참고를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실적적인 부분에서의 기대감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업황적으로 봤을 때 뭐 지금 시점에서 환율이 뭐 급격하게 상승을 한다거나 아니면 원자재 가격이 갑자기 수학기가 이미 지났기 때문에 크게 변동이 되기에는 사실 지금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좀 안정적인 업황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고 국내적으로 점유율적인 부분이 좀 확대가 되고 있는 기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제품 가격이 올라간 상황에서 점유율이 높아진다. 이거는 P와 Q단이 동시에 늘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에서의 좀 안정적인 성장을 통해서 뭔가 급등이 나오기보다는 짜곡짜곡 조금씩 우상향하는 그런 그림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보고 있고요. 이 종목도 수급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외국인의 매수가 굉장히 좀 잘 들어오고 있고 이 역시도 좀 사모펀드가 최근에 많이 담아주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수급 보시면 그래도 한 달 내에 외국인 기관 순매수 들어오고 있고 사모펀드에 좀 집중 매수가 들어온 부분들이 있어서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추가적인 상승력은 조금 기대를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관점이고요. 매수 같은 경우는 이제 11만 8천 원까지 좀 이 양봉 나오기 그 직전 라인까지 조금 분할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1차 목표가로 13만 5천 원 제시 드리지만 좀 끌고 가보신다면 14만 5천 원 정도까지는 꾸준히 좀 가져가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관점이고요. 시세가 본격적으로 분출되기 전 가격대인 10만 6천 원 라인 좀 깨지지 않으면 끌고 가보셔도 괜찮은 종목이겠다라고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11월부터 주가가 10만 원 아래부터 좀
13만 원 가까이까지 많이 올랐던 종목입니다. 현재 구간에서도 일단 단기적인 목표 주가는 13만 5천 원 그리고 또 그 위로 2차 목표가도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함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공략주 체크해 보도록 하죠. 롯데정보통신입니다. 어제도 시장에서도 많이 거론됐었던 종목인데요. 롯데정보통신은 어떤 부분을 가장 좀 자세하게 볼까요? 이게 뭐 거론이 많이 됐었나요? 뭐 어제 근데- 리포트 뚜껑 열어보니 해서 저희가 다뤘습니다. 리포트가 나왔군요. 네, 이한테 하이투자증권에서 네. 나왔던 건데. 이게 이제 내년에 2023년에 CES에 참가를 합니다. 뭐로 참가하냐 네. 그러면은 롯데정보통신이 이제 메타버스와 전기차 충전으로 참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스를 2개를 이제 운영하는데 뭐 헬스케어까지 같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롯데가 이제 여기서 메타버스와 자율주행 인프라 진출을 한다고 하면서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가 롯데가 시네마, 면세, 홈쇼핑, 유통으로 해서 이제 이 총타를 엮어서 메타버스를 하고요. 그와 관련해서 또 이제 여기에 350개 정도의 이제 유통 사업장이 있는데 거기서 중앙 제어를 인수를 해서 전기차 충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만 3천 기 정도를 이제 운용을 한다고 하는데 현대차, 롯데그룹 KB자산운용이 이제 SPC 설립을 해서 협약을 맺고 이제 진출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롯데가 이제 동합 모빌리티 서비스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통에서 여기서 보면 기본적으로 유통을 하다 보니까 물류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자율주행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제어를 필요하고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홈페이지에 보면 너무나 마음이 들어요. IT 보안 관련해서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플랫폼 서비스라고 너무나 아름다운 이렇게 그림이 있는데 메타버스, DT, 보안, 헬스케어 이제 홈페이지에 데이터 센터, 빌딩, IT 서비스. 그래서 자율주행, 강릉시에다가 자율주행 서비스 제공이라고 돼 있는데 딱 하나 걸리더라고요. 롯데정보통신, 롯데자이언트 2대5 NFT 발행. 이것만 빼면 정말 퍼펙트한 홈페이지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 롯데그룹 정보통신 지금 제가 보기엔 이제 거래량이 없었습니다. 단지 흠은 거래가 없는데 다시 거래가 실리면서 기관 매수가 됐고 앞으로 NFT뿐만 아니라 이제 메타버스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하면서 롯데그룹에서 이거를 토탈 담당하고 있는 롯데정보통신을 한번 관심 가져보면 어떨까 생각되고요. 이게 네. 4만 원대에서 2만 원 초반까지 지금 이제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저점 매수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지금 시총이 3,600억인데요. 기본적으로 300억, 4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는 우량한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단지 유동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수량 잘 파악하시면서 비중 채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이제 현재가에서 24,000원까지도 지금 현재 매수 가능할 것 같고요. 네. 목표가는 한 3,500억 작아도 충분히 5천억 정도의 시총은 충분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손절가는 22,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4종목 공략주와 함께 확인해봤고요. 오늘 이 시간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 그리고 MBN골드 조기준 매니저 두 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도 공략주 하나 더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MBN골드 박준남 매니저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매니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진남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 시장은 참 상승이 시원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업앤다운 업이겠죠? 네, 오늘은 시장이 당연히 업입니다. 네. 업에 대한 의견을 주셨는데 일단 지금은 코스닥이 조금 더 강한데 코스피도 네. 어떻게 좀 장 후반에 좀 힘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주식 양도세가 10원이 오늘까지인데 네. 어제 다 정리됐다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어제부터 제가 오후부터 제가 반등이 강하게 나올 거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매물대는 거의 다 소화됐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말하고 내일하고 내일 모레하고 연초까지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아마 시장이 강하게 반등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을 좀 공략하는 게 수익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네, 탄력 있는 중소형주로 공략하는 게 지금 수익률 측면에서 더 좋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이제 공략주 네. 하나 지난 종목부터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중에 지금 15% 넘게 수익을 내는 종목이 있으시나요? 네, 콜마 B&H 우리가 화장품주 제가 좀 많이 강조를 드렸었잖아요. 제가 편입하면서 뭐 코스메카 코리아도 있었고 뭐 AVCNC도 있고 콜마 B&H도 있었는데 콜마 B&H가 지금 신고가를 계속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급등락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냥 한 1월까지 보유하고 계신 분들 좀 밀고 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25,600원에 편입을 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신고가 한 15% 정도 수익인데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 우리가 욕심 부려서 한 3만 원 5천 원까지 쭉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뭐 중국에서 아주 통 큰 결단이 나왔었잖아요. 뭐
입국자에 대한 시설 격리를 아직 폐지한다는 거 하니까 중국에 대한 소비재주들이 아마 뜨겁게 좀 급등하지 않을까 돌아가면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1차 목표가가 3만 원인데 오늘 한 29,600원까지 갔어요. 한 400원 정도 지났으니까 급등락하지 않으면 좀 강하게 계속 끌고 가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리뷰는 하지 않았지만 한올 바이오 파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편입을 해서 이제 수익을 많이 주고 있잖아요. 이 종목도 지금 젤 타입의 피부 모습 화장품 아트 홍보대라는 것을 자체 개발해서 가져가고 있으니까 한올 바이오 파마도 계속적으로 끌고 가셔가지고 수익을 좀 극대화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 오늘도 공략주 하나 체크해 볼 텐데 과연 네.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네요. 오늘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 당연히 화장품 줘야 된다. 근데 오늘 화장품주 아무거나 하면 안 되죠. 네. 왜냐하면 지금 두 자리도 다 급등 나와서 아마 화장품주 중에 잘 모르는 숨은 종목을 한번 편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대가 7,230원에 팜젠 사이언스라는 종목을 한번 편입해 보겠습니다. 예, 원래 이 종목이 엑세스 바이오의 이제 대주주인데 저도 기업을 좀 분석하다 보니까 이 회사가 화장품을 이렇게 많이 팔고 있구나. 또 매출이 요즘 크게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좀 오늘 편입을 좀 시작을 했는데 중국의 입국자 시설 격리가 이제 폐지되면서 1월 8일 다음 달이죠. 1월 8일부터 이제 뭐 중국의 여행이나 또 중국 여행을 가면 이제 화장품이나 그런 부분들 많이 판매가 될 건데 그래서 중국 소비자들이 부각하면서 화장품들이 일제히 급등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뭐 한국 화장품이나 급등하는 종목을 이제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이렇게 알려지지 않는 종목을 좀 편입을 해서 코스메카 코리아처럼 쭉 이렇게 수익을 극대화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 말씀드리고 그러면 화장품주는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바디워시도 있고 샴푸도 있고 크림도 있고 색조 화장품도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아주 탈모 시장에 대한 또 화장품 샴푸도 나왔어요. 지금 국내 탈모 시장 한 4조 원 정도로 지금 상당히 늘어가고 있는데 지금 탈모 샴푸 시장이 한 8천억 대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4조 원대까지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탈모 인구가 생각보다 꽤 많더라고요. 한 1,0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 30대가 가장 많더라고요. 20대가. 이게 탈모는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하는 게 아니다. 거의 이제 중년의 탈모가 아니라 이제 젊은 분들도 탈모가 많이 오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탈모 치료제 피나 프로스정 1mg을 제조해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탈모 샴푸나 크림이나 바디워시나 앰플 그리고 선크림, 로션도 제조하고 있는데 요즘 코스메틱 화장품 중에 일반 화장품 말고 코스메틱 화장품이 상당히 잘 나가는 것 같아요. 뭐 TV 홈쇼핑 같은 데 보면은 뭐 센트리빌이나 의약품에다가 화장품을 결합을 해가지고 나오는 뭐 주름 미백이나 그런 개선하는 그런 부분들로 요즘 주를 이루는데 이 팜젠 사이언스가 얼마 정도 성장을 했냐면 제약 부문에서는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 1,000억 정도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40원 증가했는데 코스메틱 사업 부분을 보시게 되면 120억 원이 나왔어요. 지금 이제 시작을 했는데 판매하고 있는데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한 107억 원 정도 증가했는데 이 코스메틱 사업 부분이 화장품하고 거기에다가 신규 건강 기능 식품까지 제조 제약 부분에서 화장품하고 코스메틱 건강 식품 기능까지 이 다양한 제품군을 확대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그리고 전분기 대비 급성장하고 있다. 그게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회사 엑세스 바이오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 대주주입니다. 대주주인데 25.6% 정도 가지고 있죠. 시총이 한 5천억 정도 되니까 25% 가지고 있으면 1,250억 정도 되죠. 근데 지금 팜젠 사이언스 보시게 되면 시총이 1,000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엑세스 자회사 지분만 해도 1,250억이다. 그리고 올해 이 회사 대박입니다. 순이익이 1,000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지금 상반기 1분기, 2분기까지만 해도 한 700억 정도 되거든요. 이게 자회사 지분가치 1,200억, 순이익만 올해 1,000억 정도 대박이죠. 시총이 1,000억인데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래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퍼도 1밖에 되지 않아요. 퍼가 1입니다. 1. PBR은 뭐 청산가치 대비 절반 정도도 안 미치고요. 그래서 방배동에도 신사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배동 신사옥 건물 가격까지 해서 아주 저평가된 자산주 숨은 화장품주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팜젠 사이언스 한때 33,000원까지 아주 멋진 슈팅을 했죠. 2, 3년 동안 제자리까지 내려왔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잘 보시게 되면 수익이 아주 많이 날 수 있는 종목이에요. 보시면 될 것 같고 121선 구간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121선 맞고 계속적으로 바닥에서 떨어지죠. 예, 맞습니다. 거리를 한 번씩 크게 터져주고 그래서 지금 121선 구간에서
지금 5위선, 10위선, 2위선 다 직결되어 있습니다. 아마 강하게 좀 반등하면서 우리에게 큰 수익을 주지 않을까 한번 기대해 보면서 바닥권에서 편입을 했는데 1차 목표가가 19,000원 정도에 지금 현재 7,230원 정도 돼 90원 정도 되니까 1차 목표가는 9,000원 정도 말씀드리고 2차 목표가는 10,000원 정도 좀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 보고요. 손절가는 6,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신규 공약주는 팜젠 사이언스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앞으로 수익률도 기대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 시간 MBN골드 박준남 매니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